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2. PMA 심리의학적 검진.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2번째 강의로 PMA 심리의학적 검진입니다. 중소기업 최 사장은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업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낼지 자신감마저 상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그렇고 상담을 받기도 그렇고 내과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습니다. 대기업 박 전무는 요즘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불안과 더불어 불면증이 생기고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꽉 짜인 일정을 따라가느라 틈을 내서 병원에 갈 여유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임원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커리어우먼 장 과장은 최근 집안과 직장 모두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있는 데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까지 반항이 심합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해서 요구사항이 많고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어떤 때는 만사가 귀찮고 훌훌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라서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웰빙 상태다.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에서는 마음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 건강이란 다만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마음 건강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삶에서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 웰빙 상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 질환이 오면 정신 질환이 동반되고 정신 질환이 오면 신체 질환이 동반되고요. 신체 건강이 나쁘면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신체 건강도 별 의미가 없죠.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병들면 몸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수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1,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요.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합니다. 질병 치료보다 조기 발견을 통한 질병 예방을 중시하는 국가적인 대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무서웠던 암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작게는 5만 원에서 2박 3일 숙박에 수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을 의료 민영화를 통해 외화벌이의 효자로 키워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아가죠. 현대인이라면 우울이나 불안, 공포나 피해의식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정신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은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이나 검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 쉽게 그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죠.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에는 제대로 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 이상한 눈길로 봅니다.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을 통해 초기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손상시키고요. 심각한 정신질환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 등 주변까지도 파괴합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잠재력 개발을 도와주는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인데요. 이 검사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LPJ 마음건강은 한국에서 최초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온라인 검사, 지필 검사, 기계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러브 검사, 피스 검사, 조이 검사, 프리덤 검사의 4가지 영역, 총 45가지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MA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통합적 접근, 기능적 접근, 그리고 전인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PMA의 특징은 통합적 접근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일으킵니다. 과거 1930년대에는 과학자들이 만성병의 원인이 3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는 40%, 1950년에는 50%, 1990년대 이후로는 모든 만성병의 90%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최근 스트레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원인을 다차원으로 봅니다. 생물학적 원인, 성격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입니다. 과거 못 살던 시대에는 신체적인 고통이 주된 스트레스였죠. 각종 전염병과 영양실조,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보다 큰 스트레스이죠. 몸고생보다 마음고생이 앞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최근에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감정적 고통이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의 감정과 요구되는 감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부조화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 몸에서 정신독, 멘탈 톡신으로 작용합니다. 정신독은 인체의 가장 심각한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크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으로 나눕니다. 서양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전문의 제도가 대표적이죠. 소화가 안 되면 내과를 가야 되고 눈이 아프면 안과,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합니다. 정신의학도 서양의학에 속합니다. 우울, 불안, 공포, 피해의식이 생기면 정신과에 가야 하죠. 동양의학은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의 의학으로 동양 철학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한의학은 대표적인 동양의학입니다. 생명 현상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현상으로 보죠. 그래서 내적 생명력을 배양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죠.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의 경계가 불투명하고요. 음양오행설이 적용됩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러브 검사, 피스 검사,
조이 검사, 프리덤 검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러브 검사는 생물학적 평가입니다. 사람의 뇌와 심장과 몸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마음 건강은 알파, 베타, 세타, 델타와 같은 뇌파의 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율신경과 다양한 신경 호르몬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러브 검사는 브레인, 하트, 바디 에너지를 평가합니다. 피스 검사는 심리적 평가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울, 불안, 강박,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이고요. 모든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한 상태이고요. 성공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겁니다. 피스는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피스 검사는 마인드, 슬리프, 스트레스를 평가합니다. 조이 검사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애정, 통제, 소속이라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욕구를 지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이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조이 검사는 퍼스널리티, 패밀리 다이나믹, 그룹 다이나믹을 평가합니다. 프리덤 검사는 영적 평가입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성이란 무한한 존재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사람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죠. 프리덤 검사는 의식의 가장 높은 상태인 활짝 깬 의식인 Awakened Mind를 평가합니다. 활짝 깬 의식은 뇌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최적의 상태이죠. 다음 두 번째 PMA의 특징은 기능적 접근입니다. 기능의학이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인자를 연구하고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능영양의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질병치료의 생화학적인 요소와 기능의학적인 요소는 물론 영양학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각 개인들은 성격과 정서와 외모가 다르듯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사도 모두 다르죠. 즉, 타고난 유전 인자와 생활 방식, 시기, 직업, 환경 공해 물질의 노출 등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개인의 생리학적인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다룰 때에도 이러한 개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죠. 기능의학에서는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 이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여기저기가 아픈데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정신과에 가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화병이나 신체화 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항우울제와 진정제를 처방합니다. 좋아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몸이 처지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기가 허한 것으로 진단하고 보약을 처방합니다. 만성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바쁜 일정과 밀리는 업무, 버거운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누구나 자주 피로감에 빠지죠. 이 세상에 쉽고 편한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피로는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성피로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로 나뉩니다. 신체적 피로는 근육통과 무력감, 오한을 동반하는 감기나 몸살로 나타나며 만성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정신적 피로는 심한 스트레스, 과대 자극이나 과소 자극, 우울증과 권태의 결과로 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고 졸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최상의 기능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상태를 임상불균형이라 부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이 불충분하거나 불균형해도 올 수 있고요.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 중금속 중독과 같은 화학적 원인일 수도 있고 몸 안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200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피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증상과 원인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기능의학은 우리 몸의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 미토콘드리아, 해독과 배설, 면역 이상, 소화와 흡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요. 스트레스, 생활 습관,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1976년 현대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 셀리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셀리는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사입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유기체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이든지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입구는 무수히 많지만 출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 일종의 위기 대처 반응입니다.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도전을 받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심신의 변화 과정이죠. 산속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실적 저하로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예금 통장이 바닥을 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경고기, 저항기, 소진기의 3단계를 거치고요. 소진 상태에서는 일종의 만성 피로 상태에서 신체의 취약한 부위가 이상이 오게 됩니다. 병이 생기는 것이죠. 정신의학의 여러 파트 중에 정신신체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이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대장염, 협심증,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를 찾는 환자 질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기능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주체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러브, 피스, 조이, 프리덤 네 검사 영역에 모두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는 정신독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생체에 가해지는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관여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타터로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두뇌에는 마음을 조절하는 5가지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도파민, 노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가바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면 도파민은 성취감, 노아드레날린은 활력, 아세틸콜린은 창조성, 세로토닌은 자신감, 가바는 편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식간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맹독성이 있는 노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죠. 이어 자율신경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내분비계는 뇌하수체와 부신피질이 관여합니다. 부신피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디졸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며 위험에 대처해 싸우거나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정신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PMA의 특징은 전인적 접근입니다. 전인적 접근은 인간 중심 접근을 말합니다. 인간을 총체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자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과 병명에 집착합니다.
적당한 설명도 없이 혈액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를 받을 때는 실험실의 동물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한 통증과 커다란 두려움으로 의료진에게 매달리지만 일상에 젖은 그들은 차갑기만 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나 만성병에 걸리게 되면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힐링을 희망합니다. 궁극적인 힐링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힐링입니다. 대체의학이란 게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정통의학으로 간주할 때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대체의학은 몸과 마음을 조화시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인체가 지닌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켜 치료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전인적인 접근이 기본입니다. 대체의학은 동양에서 옛날부터 존재한 개념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현대적인 대체의학은 사이몬이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했죠. 인체 양자역학은 우리 몸의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보다도 더 작은 단위인 양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포가 양자 단위까지 쪼개어지면 몸과 마음은 하나의 에너지와 정보 흐름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죠. 이 흐름의 조정과 평형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최근 전인의학 또는 양자의학으로 발전되었죠. 대체의학은 서양의학, 한의학 이외의 영역입니다. 보안의학, 대안의학, 자연의학 등으로 불리는데요. 즉,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 등이 이에 속하는데 국내에서 대체의학으로 불리는 치료법은 70여 종에 달합니다. 주위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건강식품, 기공, 요가, 단식요법, 척추요법, 최면요법, 명상요법, 운동요법 등이 모두 대체의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서양에서는 대체의학 속에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포함됩니다. 대체의학의 특징은 인간의 질병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제3의 의술, 현대의학의 대안이라는 찬사와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전인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러브 검사, 피스 검사, 조이 검사, 프리덤 검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죠. 러브 검사는 생물학적 평가입니다. 러브는 생명과 삶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제공합니다. 자발성으로 표현되죠. 나는 내가 좋다. 피스 검사는 심리적 평가입니다. 피스는 일체 불화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이고요. 우리에게 건강한 의도를 제공합니다. 유연성으로 표현되죠. 나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조이 검사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조이는 욕구가 충족됐을 때 생기는 행복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요. 창조성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프리덤 검사는 영적 평가입니다. 프리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뚜렷한 사명을 제시하죠. 무한 책임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PMA는 러브, 피스, 조이, 프리덤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생물학적 평가와 심리적 평가가 건강 상태 상인데 사회적 평가와 영적 평가가 불건강 상태 하라면 불건강한 상태로부터 교정하는데요. 취약한 부분이 개선되면 only one 효과에 의해 전체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병원에서 개인의 우울과 불안을 교정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처방할 경우 전혀 효험이 없을 수 있죠.
오히려 부부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와 사명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울과 권태에 떨어졌을 때 모든 치료적 접근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인생 전반을 검토하고 목표와 사명을 재설정하는 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이나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회적 접근이 유용하고요. 신체적인 긴장과 과로로 탈진된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접근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인생 문제는 반드시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는 전인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죠. PMA는 궁극적 힐링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인 힐링이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힐링은 궁극적인 건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힐링이죠. 불교에 고진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오고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라는 욕망의 열차를 탄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딴 데 있습니다. 켄 윌버는 유명한 초월 심리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마슬로우도 극찬한 인물인데요. 그는 베스트셀러 영원한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와 퇴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리는 무한을 향해 출발하지만 다시 무한으로부터 움츠러들어 결국 현재 삶에 안주하게 된다. 오늘도 최고 정점을 향해 나가지만 다시 저차원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그는 인간이 고차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상을 회상, 리멤버라고 불렀습니다. 원어로 스뮤리티라고 하죠. 찬송가에 나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선 몸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로부터 탈피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궁극적인 힐링은 영혼의 힐링을 통해 완성됩니다. 영혼의 힐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회개란 겨우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원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고차원의 세계를 회상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려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한 뒤에 처방을 하기를 마을 개울가에 가서 찬물로 목욕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냥 있기도 추운 날인데 찬물로 목욕하라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환자가 무슨 그런 처방이 있어 하고 되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게는 독감을 치료할 약이 없고 단지 폐렴 치료약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찬물로 목욕을 하여 병이 악화되어 폐렴이 되면 치료해 주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려 찾아온 환자에게 감기약이 없다고 개울가에 가서 찬물로 목욕하여 심한 폐렴이 걸린 후에 치료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PMA는 심리적, 정신적 질환의 예방을 원하는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효과적이고요. 조직, 가정 내에서 역할 수행의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찾는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생애 중요 고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효과적이죠. 통합적 자기인식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분에게 필요합니다. LPJ 마음건강에서는 고객을 위해 준비된 전문가 그룹이 PMA를 통한 마음건강 진단, 예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통합적, 기능적, 전인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PMA 심리의학적 검진은 당신과 가족의 마음 건강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멘토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